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중국 갑조리그입니다. 오늘 10라운드 보내드릴 텐데요.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늘도 한중전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을 준비했습니다. 두 선수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 네. 중에 두 명인데요. 그렇죠.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그동안 이제 공식 대국은 이제 아직 시험 판이 안 됐지만 비공식 대국까지 한다면은 오늘 대국이 정확하게 쉬운 번째예요. 네. 근데 그동안 전적이 놀랍게도 네. 24승 1빅 24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은 이제 네. 세계대회에서 4패빅이 나서 그래서 그렇죠. 이제 동용 반복이 나오면서 네. 무승부가 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바둑이 생긴 이래 최고의 라이벌,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빅매치를 만들 수 있다면 바로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9라운드까지 지금까지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9라운드는 종료가 됐고요. 10라운드까지 순위표입니다. 역시 장수팀부터 샤먼팀까지 상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팀은 용병이 없음에도 네. 지금 단독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수벌 항저우 박정환 구단이 역시 팀을 이끌고 있고 샤먼팀도 이동훈, 커제, 저우루, 이양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속한 이 취저우 팀이 14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을 제외한 예. 나머지 선수들의 전력이 조금 약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 을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선수 수급이 좀 덜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칭 팀은 이제 갑조리그 초창기 때 이제 계속해서 우승을 했던 네. 팀이었고요. 구리 구단이 이제 원래 충칭 출신이에요. 충칭 출신인데 이제 나머지 멤버들과도 잘 조화를 이루면서 네. 초창기 때는 강자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약한 팀이 됐습니다. 구리 구단이 성적이 떨어지면서 팀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해에 한국 선수들이 총 11명이 출전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23승 21패. 9라운드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50%는 간신히 넘기는 상황인데요. 김명훈 6단 그리고 신민준 8단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신진석 9단, 김지석 9단, 변상일 9단은 4승 1패로 용병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상위 랭커들이 거의 모든 기사들이 참가를 했음에도 네. 성적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 바둑계의 그 층이 두텁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용병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주장전도 많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고요. 23승 21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상대 전적 역시 이세돌 구단이 22승 1무 24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비공식에서 2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번째 대결이 되는 건데요. 네. 상대 전적은 비슷하지만 네. 그래도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제 10번기도 있었고요. 네. 큰 대회에서는 그래도 이세돌 구단의 성적이 약간 좋긴 한데 나머지 뭐 갑조리그라든지 세계대회 본선까지 합치면은 정말 그 세계의 라이벌답게 네. 한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벌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이렇게 10번기 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 좀 추억의 대결이 된 느낌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일 전성기 때는 전성기 시절은 조금 네. 지났기 때문에 뭐 예전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세돌 구단 아직도 랭킹 5위고 세계대회 나가도 우승한 지는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경쟁력은 아직 있는 기사거든요. 구리 구단은 좀 랭킹이 떨어졌거든요. 구리 구단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이제 뭐 바둑도 둬야 되지만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이제 정치적인 네. 바깥 정치 활동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바둑에 전념하기 좀 어려운 환경으로 보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 선수는 두 선수가 만나게 되면 전투력이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리 구단과 이세돌 구단 어떤 내용을 남기게 될까요?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취저우 팀의 이세돌 구단과 충칭 팀의 구리 구단이 만났습니다. 자,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구리 구단이 이세돌 구단과 상대적으로 보면 랭킹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세돌 구단과 마주하게 되면 좀 더 좋은 내용을 같이 하고 싶겠죠. 네. 보통 이제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네. 전날 모여서 감독들이 뭐 오더를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네. 이 둘의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글쎄요, 그 바둑 팬들이 한때 가장 보고 싶어하던 그 대국이거든요. 그렇죠. 구리 이세돌 대국은. 네. 추억의 양삼삼을 양삼삼은 예전에 이제 뭐 한 1950년대, 60년대 일본의 사카다 에이오 구단이 좀 자주 사용하던 수법이고, 네. 그리고 조치훈 구단이 다케미야 구단하고 도전기 승부를 할 때 다케미야의 3연성에 맞서는 전략으로 이제 양삼삼을 들고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포진인 거죠. 네, 다케미야가 보통 양화점을 많이 네. 쓰니까. 다케미야의 돌은 전부 네. 4선 이상으로 가고, 조치훈 구단의 돌은 전부 이렇게 밑으로 흐르고, 뭐 이랬던 바둑이 많이 봤거든요. 네. 저 아주 어렸을 때 얘기긴 하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포석이 유행을 했던 시절도 있었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삼연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양을 키워야 해서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다케미야 구단이 참 운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지금에 현존하는 기사들이 예전 기사들을 평가할 때 높게 평가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중앙 경영을 하면서 승률도 좋게 만들고 타이틀도 많이 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이뤄낸 기사가 다케미야 구단이거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흑승률보다는 그런데 백승률이 더 좋았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재능 면에서는 뭐 네. 엄청난 기사이기 때문에요. 뭐 바둑 외에도 뭐 음반도 내고, 요즘에는 또 댄스에 또 네. 취미를 붙여서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 바둑 공부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골프도 싱글을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네. 바둑 팬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기사가 다케미야 구단입니다. 자, 요즘에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다케미야 구단처럼 3연성 펼치는 사람도 많은데, 요즘에는 신기하게 화점에서 날일자 고침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예전 이론으로는 소목일 때는 이제 굳히는 것을 좀 급하게 봐줬는데, 화점일 때는 날일자로 굳히거나 눈목자로 굳히거나 하는 것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2점으로 굳혔는데도 아직 확실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려했는데요. 근데 요즘에 얼마 전부터는 화점에서 날일자 고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인공지능의 네. 영향이 많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일단 구리 구단의 이 양삼삼이 흔하게 나오는 포진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이제 백은 우변 쪽으로 돌이 가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이렇게 날일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날일자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보기 굳히고 어렵죠. 젖힐 때 2단 젖히는 네. 수를 많이 두고요. 이게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틀어막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인공지능들이. 이 모양이 인공지능들은 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점 어딘가를 두면은 이것도 따내지도 않고 날일자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 이런 식으로 두는 인공지능들도 많이 봤죠. 네. 이 형태를 굉장히 흙이 폭이 넓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느슨한 수보다는 타이트한 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돌에 이렇게 상대방 돌에 붙여가는 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우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붙이고 2단 젖혀서 두는 바둑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대에게 선택지를 주는 수를 많이 네. 하지 않고요. 바둑이 태어난 이래 네. 날일자하고 받을 때 두 칸 벌리는 것은 이제 불멸의 정석이라고 했는데, 이 불멸의 정석조차도 이제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네. 옛날 정석, 잊혀져야 될 정석으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바둑 배우는 사람에게는 가장 1순위로 배우게 되는 네, 그렇죠. 정석이잖아요. 1번으로 배우는 게 네. 화점에 날일자 걸치고 날일자 받고 2선 날일자고 3선 받으면 두 칸 벌리는 건데, 요즘에는 참 보기 어려운 네. 정석이 됐습니다. 나쁘다기보다는 날일자 달리는 순간 승률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기사들이 쓰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자, 이제 4선으로 높게 네. 뒀고요. 시작할 때는 양삼삼으로 이제 저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변을 벌릴 때는 다시 4선으로 높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색적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도 뭐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여길 둬야 우상기 모양도 커지고 또 다음에 이제 우변을 흙이 침투했을 때도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침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이 돌이 없으면 이렇게 싸우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침투가 아닌 공격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됐을 때 이 교환이 이득이다? 그런 뜻인가요? 역시나 손 빼기에는 어렵고 느슨하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구리구단이 타이트한 작전을 내세웠습니다. 이으면 뚫을 수는 없나요? 한번 볼까요? 이으면 이제 흑의 입장에선 뚫거나 있거나 하거든요. 네. 뚫으면 백은 뭐 당연히 끊을 수밖에 없겠죠. 네. 나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여기는 단수를 하나 칠까요? 우선 단수를 하나 치고 이 흑돌 석점을 잡기는 어려운 돌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늘거나 하면 계속 밀어서 만약에 늘게 되면은 이쪽을 늘고 막을 때 잡으면 백은 하나 둘 셋 넷수인데 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되니까 백이 잡히게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잡히는 것은 굉장히 아파요.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이건 귀가 크게 예, 들어갑니다. 백이 안 되겠습니다. 이걸 잊고 오늘따라 마우스가 좀 말을 안 듣나요? 자, 이걸 나가고 네. 두면은 이렇게 이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젖히거나 하면은 여기를 두고 이걸 둘 때 보통 이제 이렇게들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근데 이 교환은 어떨까요? 그렇게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이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막는 건 어떻게 될까요? 막고 나갈 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우하기 백은 늘 잡히는 모양이거든요. 네. 예, 뭐 막아봤자 다 해봤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이게 잡혔다라고 보면 재미없겠죠. 백이. 흙이 손을 뺄 수 있다면 실리 손실이 크겠네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그냥 단수 치고 한 점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뾰족한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네. 쉽게 이었네요. 이제 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잡는 것은 우변의 백돌 두 점이 좀 허하죠. 네. 예를 들어서 모자 시움을 당한다던가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받아야 되겠고요. 그때는 그냥 넣는지 하나 미는지 이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늘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밀지도 않고 손을 뺐네요. 이 수는 어차피 이제 여기를 잡아도
선수를 하고 이렇게 할까요? 발빠르게 좌하기 한 점을 공략을 하면은 우하기에서 물론 약간 손해를 봤지만 좌하 쪽에서 한 번 더 돌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구리구단은 이제 충칭팀 소속으로 네. 지금 거의 20년째 한 팀에서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충칭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충칭이고 대표적인 기사죠. 충칭의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 3천만 명이 넘어요. 근데 충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 중에 한 명이 구리구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국의 축구 감독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장수 감독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축구 감독 생활을 하면서 우승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이제 충칭에서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칭 하면은 가장 그 충칭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이장수 감독하고 구리구단이에요. 충칭의 네. 별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중국 갑조리그는 확실히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선수 하면 이제 떠오르는 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충칭의 구리구단이 그 당시부터 1인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다른 기사들 그리고 이제 용병을 가장 먼저 썼던 팀도 충칭이에요. 당시에 이제 충칭에서 활동하던 기사가 목진석 구단인데 네. 목진석 구단이 그 당시에 바둑도 잘 두고 또 성격도 좋고 또 이제 중국어도 굉장히 잘해요. 능통하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몇 년 동안 충칭팀의 용병으로 활약을 하면서 아마 제 기억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했었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2001년 정말 거의 첫 팀이 1999년도에 나온 거니까 초창기 우승을 많이 이끌었던 팀이네요. 아마 네.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 충칭일 겁니다. 지금은 베개 입장에서 늘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었는데 젖혔어요. 뾰족한 수법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세돌 구단도 바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네. 이제는 받아야 돼요. 이제는 단수치고 이쪽을 뭐 늘거나 한다면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지켜야 되는데 위로 늘 것이냐 아니면은 꽉 이을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위로 가고 싶은데요. 위가 늘게 되면은 네. 머리를 내미는 자세는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이쪽이 단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두고 느는 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느는 건 날일자로 날일자 했을 때가 이게 바깥쪽 탈출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두면?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붙인다고 하더라도 차단하고 나오면 다 맞고 끊어도 또 맞고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네요. 이건 안 되겠고요. 늘 때 단수 치고 늘었을 때 날일자 한 칸이면 잡을 것 같아요. 예, 날일자 아까 이 날일자를 했을 때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수단을 부리기에는 예. 흙이 수가 워낙 없습니다. 예, 두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 안 되겠죠. 그러면 늘더라도 날일자 하면은 더 이상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봐야겠고요. 다만 이렇게 뛰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때 단수 치고 한 칸을 띄면 만약에 차단을 하면 젖히고 한 김에 계속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은데 있고 이어야겠죠? 네. 막으면 잡히나요? 막으면 이게 다섯 수라 하나씩 메워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흙이 한 수 빠르죠. 이거는 100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맛은 굉장히 고약해 보여요. 이걸 늘게 되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늘면 물론 안 되지만
한 칸 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뒷맛은 굉장히 고약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뒷맛이 고약하다면 이으라는 건데요. 마음은 편하겠는데요. 이제 중앙으로의 힘은 이제 느는 것보다는 워낙 약하니까요. 네. 늘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일단 기세를 선택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구리구단 대국, 특히나 두리대국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기세에는 절대 눌리질 않아요. 이 나이도 똑같은 같고요. 1983년생에 생일도 이제 그러니까 태어난 월하고 일을 바꾸면 또 똑같다는 거거든요. 2월에 태어나고 3월에 태어나고 입단 연도도 같고 이 모든 조건이 아주 비슷한 기사이기 때문에 지난 뭐 십수년간 바둑 팬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대결 중에 하나였죠.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기류 자체도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기사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기세로 앉은다 이런 선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따져보면 네. 요즘에는 이제 박정환 커제가 있을 테고요. 네. 저희 선배 기사들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이 있을 음. 테고요. 또 저희 또래에는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 물론 이제 그렇네요. 좀 이창호 구단이 너무 일방적으로 창하오 구단을 많이 때려서 좀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네. 이제 그런 기사도 있겠고 옛날로 올라가면 오청원 구단과 기다님 그리고 이제 후지사와 슈코, 사카다에요 이런 라이벌들이 있었죠. 계속 3명, 4명이 아니라 이런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지네요. 1인 독주가 쭉 있었던 경우는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물론 뭐 지금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이 독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네. 한 칸을 띄었네요, 역시. 지금 느는 건 잘 안 되니까 한 칸 띄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입구자를 하는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한 점도 살리고 찌르더라도 네. 혹으로 넘어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악이 백돌이 위험해집니다. 네. 이건 백이 안 되겠죠. 역시 한 점을 잡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때 바깥쪽으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막더라도 이쪽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잡을 때 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가더라도 이런 거 단수 치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이으면 연결해서. 물론 어려운 전투가 되긴 하지만 백의 모양을 어느 정도 파헤치면서 흙집도 조금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기 단수를 쳐서 백의 모양을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요. 자, 이세돌 구단이 역시 백의 빈틈을 바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여기까지의 변화, AI 승부 예측은 박빙으로 보고 있네요. 51대 49. 두 기사의 상대 전적만큼이나 비슷한 승부 예측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되면 물론 백집을 다 지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품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이 간격이요. 네. 뭐 아주 넓진 않지만 그래도 백이 예를 들어서 이쪽 뭐 뛰거나 해서 집을 열몇 집이라도 지키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좀 파헤치면서 흙이 모양을 만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저는 이 모양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흙이 좀 재밌는 모양이 아닌가 싶은데 이 판 전체를 다 아우르는 AI의 승부 예측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구리구단도 백돌이 사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우악이 흑돌에 가일수를 한다면 여기 두 칸 벌리는 곳이 굉장히 좋죠. 자세도 잡으면서 자기 흑돌을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양이라면 흙은 이쪽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곳이 서로 못 살아있기 때문에 요처로 보일 거의 수 절대 있겠네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우하기 흙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봉쇄가 된다면 좋을 텐데 한 수로는 어렵겠죠. 여기 날일자 하면은 이쪽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이거는 백이 재미없어 보이고요. 어딜 두더라도 빠져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돌로 이런 데를 먼저 둔다면 흙이 도망갈 때 그때 두 칸 뛰면 이거는 백도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형태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쪽을 두면은 여기서 다가오는 게 싫었다는 얘기로 생각이 돼요. 역시 좌 한 점도 봉쇄가 잘 안 되겠죠. 물론 여기 날일자나 또는 뭐 이렇게 한 칸 뛰거나 하면은 압박은 할 수 있겠지만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백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빠져나오면 싸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놓칠 수 없는 자리로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서 어디를 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선으로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기요? 네. 이제 이렇게 받으면 위로 붙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예.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치 받으면요? 아, 막으면 끊는 건가요? 막으면 그냥 잡나요? 끊을 수도 있어 보이고 잡을 수도 있어 보이고 예, 끊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모양이. 네. 예. 네, 아무튼 이 흑돌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 수단은 눈에 쏙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당연히 두 칸을 벌려서 안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리구단이 어떠한 수를 준비했을지 궁금하거든요. 왠지 그냥 한 칸 뛰어나가고 싶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쪽이요. 네. 보통 이제 중앙으로 한 칸 뛰어라인데 네.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흑도 바깥쪽 탈출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여기 막아놓고 또 다시 씌우나요? 이런 데 해놓고 다시 씌우는 걸 보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역시 두 기사의 대결인 만큼 초반부터 기세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과연 구리 구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슛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8)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입니다. 자,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약 2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자, 어쨌든 두 선수가 비공식까지 합치면 24승씩 가져갔는데 요즘 추세는 일단 구리구단이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5대5라는 게 참 신기하고요. 아마 다른 나라 기사들끼리 네. 시음판을 채운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은 그쯤 만나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두 선수는 10번기도 있었고 이벤트 대국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한동안 이벤트 대국의 단골 초청 멤버였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기사들이기 네.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두 기사들이 많이 이제 초청을 받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커제 구단이라는 신성이 나타났고 한국에는 이제 박정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진서라든지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제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얼굴 보기가 예전보다는 조금은 힘들어졌죠. 아, 두 지금은- 칸을 띄네요. 아, 지금 보니까 더 그럴듯하네요. 폭넓게 보는군요. 한 칸을 띄었을 때 뭔가 나가는 게 있었는데 네.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니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네. 여길 다가서면 흙이 당연히 두 칸을 벌리는데 그때 이제 두 칸을 띄면 물론 이 우하기 흑도를 잡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봉쇄를 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큰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두터워지면 나중에 이제 하변의 흑도를 압박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이 바둑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그럴듯한 네. 감각으로 보입니다. 이런 큰 그림, 스케일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구리구단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항상 구리구단의 기풍을 평가할 때면 호방하다는 네. 말을 많이 하죠. 호방하고 대륙적이고 네. 좋은 단어는 다 이제 네. 독차지한 것 같아요. 성격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성격도 아주 호탕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예전에 무협지나 뭐 그런 거 보면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아주 호방한 스타일의 장수들 많이 있잖아요. 네. 딱 그런 호방한 장수하고 똑같아요. 술도 잘 마시고 언변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바둑도 잘 두고 목소리도 좋습니다. 목소리도 예. 목소리가 아주 성우 같죠. 네. 굉장한 달변가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네. 이제 구리구단이 이제 보통 이제 중국 기사들이 30대 초중반 되면 거의 은퇴를 하거든요. 사실상 은퇴를 하는데 구리구단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중국 그 정치계에 신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리구단과 이세돌구단 하나씩 찾아보면 참 반대인 점이 많은 기사들인 것 같은데 두 선수가 또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소위 그 바깥에서 말하는 라이벌 중에 라이벌 관계입니다. 또 이세돌구단은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제 네. 바둑리그를 국제적인 바둑리그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했거든요. 저도 본 것 같네요. 구리구단은 지금 중국에서 본인 스스로 인터넷 바둑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됐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도 바둑으로 하는 그런 사업 쪽에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네.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뭐 이런.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쪽에 참여를 한다니까 네. 어떻게 될런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이제 바둑 사업적으로도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단수를 친 것은 이제 백이 잡으면 이겼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이게 왜 이걸 해놓냐 하면은 흑이 그냥 끊었을 때 이 교환이 없으면 백이 여기를 꽉 막아서 이 두 점이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땐 단수 칠 네. 타이밍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단수 칠 때 옆으로 쳐버리니까 네. 이 교환을 미리 하면 막더라도 걱정할 게 없죠. 호구 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반발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잡히면 우아기가 흑 백돌 6점이 바로 잡히니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여기 단수 친 거로 봤을 때는요. 만약에 그냥 넘거나 뭐 입구자를 하거나 했을 때 굳이 단수 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단수 쳤다는 것은 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호구를 쳤네요. 냉정하게 그것도 가나요? 일리가 있네요. 이쪽 단수가 선수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있다 그런 뜻이죠. 당장 뚫리니까 백은 막아야겠네요. 이쪽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여기를 안 두면은 흑이 이쪽 단수 치고 뚫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냥 밀어도 그냥 밀 기분이 수도 있어요. 나쁘겠네요. 예, 그냥 밀게 되면은 호구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네. 호구 치게 되면 단수 쳐서 끊기는 맛이 있으니까 꽉 이어야 되는데 모양새가 이것도 옥집이라 전체 백이 아직 미생입니다. 굴욕적이죠. 예, 그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다음에 행마하는 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배현진 3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는 것도 네. 아주 두터운 한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막는 것도 좋은 자리죠. 거길 또 단수를 치나요? 정말 치열하네요. 이것은 사실 받아줘도 결국에는 어딘가 지켜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반에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단수를 쳤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기세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큰 차이는 없어도 또 그냥 받기에는 좀 억울하니까 단수라도 하나 치고 가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고요. 뭐랄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네. 상대방을 살짝 긁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이긴 하거든요. 네. 나중에 뭐 흙에 사활에 관련이 있을 것도 바로 받아주네요. 그렇다면 뭐 안 할 이유는 없겠고요. 지금은 이 한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중앙 받아라 그런 뜻이네요.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다음에 중앙 눌러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빨리 받아라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길 이쪽을 두면은 다음에 나갈 순 없는 건가요? 이쪽을 이야기하시는 네. 거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투박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투박하더라도 나갈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일단 실전적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이렇게만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흙이? 예, 너무 네. 이러면 한 점. 집이 그대로. 쏠쏠해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우선 눌렀고, 네, 예. 막을 수만 있다면 흙은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두고 젖히면 이렇게만 2단 젖히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쏠쏠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슬쩍 비껴 나오는 거 어떨까요, 백이? 백이 슬쩍 비껴 나오면 보통은 이런 데 밀어야 될 것 같아요, 행마는.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젠 막히네요. 예, 이제는 네. 아까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결되는 집이 안 나옵니다. 아까는 이렇게 이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뚫리면은 이건 오히려 큰일이 나죠. 네. 예,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흙이. 아마도 이렇게 치받고 젖히면 여기 이렇게 행마했을 때가 흙이 그렇게 좋은 행마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밀고 단수 치거나 해야 되나요? 이것도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전투도. 그쪽을. 이것은 이제 어지간하면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잡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은 거는 이거는 흙이 못 쓰는 형태예요. 이 우악이 사활도 걱정해야 되고 뭐 보리 선수 같은데요. 득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네. 끼우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끊기나요? 그러면 백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끊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끊으면 이렇게 뚫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두텁게 잘 된 거 아닙니까? 흙이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지키면 이거는 두 점 잡은 게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된다면 백을 잡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를 두고 이쪽을 단수 치면 나가고 위로 가나요? 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있거나 따내거나 어딘 뒀다고 치고 이 한 점을 잡아서 이거는 그래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우아기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압박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네. 원하는 것은 이 그림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 끼울 때 반대쪽을 둔다면 이어야겠죠? 네. 이쪽을 있는 것은 끊어서 이거 뭐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점을 너무 크게 잡았죠. 두 점 안 끊겨주면 그렇다면은 호구를 이쪽을 이을 쳐야 수는 되나요? 없으니까 네. 그냥 있는 것도 끊으면은 백이 다음이 없어 보여요. 호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흙은 끊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여기를 찌르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막을 수 없고 막으면은 단수 쳐서 네. 막으면 단수 쳐서요. 맛보기가 되겠네요. 요 두 점 잡는 것과 5점 단수가 맛보기가 되죠. 그렇다면 흙은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가고 한 점 잡을 때 이을 수밖에 없고 아래쪽은 흙을 이을 수밖에 없겠고요.
막상 외길인데요. 네. 이 두 점 제압하고 네. 넉 점을 버린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그래도 흑이 물론 넉점을 잡히게 되면 백이 완승은 하지만 네. 중앙 쪽에 두터움도 갖고 갈 수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래쪽 흑집만 하더라도 20집 이상은 확보가 된 거로 보이거든요. 네. 저도 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날일자한 것은 이게 독수긴 한데,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쓰는 행마법은 아닌데요. 막을 때 끼우는 수는, 날일자고 막을 때 끼우는 수는 아주 좋은 작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네. 변수는 별로 없었거든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수법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적절해 보이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돌이켜 이렇게 보니까 단수치고 호구 쳐서 넘어갔잖아요. 네. 백이 막으니까. 물론 막는 자체도 중앙 쪽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흑이 이득을 받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이걸 하고 끼우는 걸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세돌 구단다운 아주 날카로운 네. 수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빈틈을 보이면은 바로 이제 사나운 맹수가 돼서 달려드는 것이 이세돌 구단의 특징인데 정확하게 본 듯합니다. 어떻게든지 백이 방금 막아간 곳부터 치받거나 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발상 그렇죠. 전환입니다. 저희는 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좀 둔탁하지만 치받고 젖히는 걸 생각을 했는데, 좀 촌스러웠죠. 예, 이렇게 빠져나가면 아래쪽 한 점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쪽을 먼저 두고 먼저 둔 다음에 끼우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대응 수법이 아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해봤잖아요. 양쪽으로. 이쪽 단수와 반대쪽 단수를 해봤는데 양쪽 모두 다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이는 결과로 보입니다. 역시 이세돌 구단 흑돌이 갇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반격을 했습니다. 네, 매우 정확해 보여요. 있고 위로 이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 그 그림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 수밖에 네. 없어 보여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히는 것은 끊어도 큰 문제는 없는 형태가 되죠. 잡아도 이쪽 단수 치고 이쪽 단수 치고 혹시 아래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뭐 몇 점 내고 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두터워지고 우아기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네, 백돌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예, 여기는 이제 늘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선 두 집이 안 나고 바깥쪽 탈출해야 되는데 미생마가 하나 있다는 것은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만 된다면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아까처럼 두 점 잡고 백은 흑돌 넉점 잡는 바꿔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은 이세돌 구단이 성공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그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위로 두더라도 끊게 되면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젖히는 것은 다 뒤로 받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걸 두고 끊을 때 건너붙이는 것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맥점인데 지금은 다행히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단수 치게 되면은 두 점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되면 백이 아주 이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4점도 못 가져가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이 위로 있는 것도 안 되고 아래로 있는 것도 안 되고 옆으로 차렷하는 것도 안 되고 결국 그래서 호구 치는 것밖에 없는데 끊게 된다면 안에서 살더라도 이 백돌 한 점만 제압한다면 흑은 충분히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보여드리자면 찌르고 이렇게 변신하는 것도 넉점은 물론 잡히지만
앞돌 도점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아래쪽에 이미 20집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오상기 저 모양도 원래 이제 화점의 날일자 정도는 최소한 10집 이상은 봐주잖아요. 네. 게다가 돌이 하나 더 가면 보통 15집 봐주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 20집 정도 봐줄 수 있는 모양 아닐까요? 20집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의 40집이에요. 그렇네요. 이 정도면은 네. 물론 백돌도 좌변에 이제 돌이 3개 있지만 충분하지 않을까. 최소한 나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실속을 선택했고요. 지금 이 두 선수는 각각의 팀을 이끌고 있는 선수들인데 물론 승부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은 좋은 기보를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좋은 기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세계대회 우승도 뭐 그렇죠. 수없이 많이 해봤고 지금은 54. 네, 약간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혹시나 이기더라도 내용이 좋지 않으면 좀 자신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본인에게 관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제 그래서 복귀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본인 바둑을 그 승패를 떠나서 복귀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요. 저 같은 사람을 붙잡고도 1시간씩 2시간씩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같이 이 내용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죠. 네, 복귀를 워낙 좋아해서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기보를 안 놔보고 복귀만 좋아하냐고 했더니 기보를 놔보는 것은 뭐가 약간 죽은 바둑을 놔보는 것 같고 같이 복귀를 하는 것은 생동감 넘치는 기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미 날일자하고 끼울 때부터 이 모양은 거의 이제 외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은. 그리고 이 변화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변화를 결행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스코어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55대 45. 네, 아직은 조금 한 60은 넘어야 확실히 괜찮아 보이던데요. 뭐 어쨌든 이세돌 구단의 이 수법이 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 기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은 또 갈 길이 먼 바둑이죠.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외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쪽을 나와 끊는 게 되나요? 그게 잡으면은 되면 단수 치고 빠지는 게 있겠죠?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집으로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백도. 두고 이쪽을 잇는 게 가능할까요? 단수 치면 이어서 이게 5수죠, 여기. 백은 수를 이렇게 호구 쳐서 느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호구 치거나 이으면 바로 막아서 네, 그럼 밀 내수니까. 수밖에 없겠네요. 밀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입구자 하면은 결국은 내수라고 봐야겠네요. 안 이게 안 늘어나네요. 되겠네요. 예. 네, 하나씩 메워도 그냥 쉽게 메워도 물론 이 넉점은 잡히지만 뭐 큰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나와 끊어도 꽉 이어서 버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아예 위로 단수를 쳤고요. 이제는 있게 되면은 이제 여기 나와 끊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손을 빼면 석점을 선수로 따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부활을 할 수 있는 뒷맛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하변 쪽에. 이것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래 놓고 넉점을 잡겠다. 그런 뜻이네요. 수순이 중요하겠네요. 네.
흙이 받게 되면 첫 전투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몇 집이나 될까요? 여기 안 막으면. 받네요. 흙이 둔다면 흙이 네. 막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 백이 둔다면은 백은 입구자를 할 겁니다. 10집 이상 백은 집이 늘어나고 나중에 이제 이런데 눈목자 달리기를 하면 흙집도 많이 없어져요. 원래 제가 이 집을 한 20집 정도 쳐줬는데 눈목자 달리기에서 다 받아주게 된다면 한 15집 정도로 줄어드네요. 그러면 그게 15집 정도에 흙이 넘어가면 또 흙집이 또 몇 집 늘어나 거의 뭐 20집 정도는 되겠네요. 20집 정도 끝내기로 봐야겠습니다. 집으로 작지 않은 곳인데 우변 한 점 끊어갔습니다. 아, 여길 끊었어요. 아, 이거는 그래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백이 들어온 백이 예를 들어서 곳이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게 네.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돌이 여기 하나 있으면 흙이 이제 운신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돌이 없으면 혹시 이제 차단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흙돌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 백돌 한 점을 압박할 때 좀 마음 놓고 싸울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끄는 거로 네. 보이고요. 결국 간접적으로 우상귀를 지킨 건데 또 그냥 지키긴 싫으니까 끊어간 거네요. 네, 아마 움직여 달라 아닌가요? 이게 네.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늘거나 하면은 여기 단수 한 방 맞는 게 굉장히 아파 보여요. 모양이 이제 우그러지니까. 보통 근데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단수 치는 행마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끊기면 늘어라라는 예. 격언이 있을 정도로 예, 그렇죠. 단수는 악수가 되는데요. 지금은 계속 밀더라도 뒷수레를 밀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또 뒷수레는 밀지 마라 하는 그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라면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일단은 밀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걸 한 점을 잡는 것은 이제 백의 의도에 제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이 패석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은 바깥쪽을 튼튼하게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뒤도 보지 말고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선 계속 뒤를 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흙은 계속 중앙을 빠져나갈 때 계속 먼저 머리를 내밀 수가 있으니까 중앙 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상대방보다 한 발이라도 먼저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이세돌 구단이 끊어가자 구리 구단 기대에 부응해 주듯이 움직여 갑니다. 또 구리 구단이 스타일이 좀 달랐다면 우변 한 점을 가볍게 봤을 수도 있겠는데요. 또 선수들마다 같은 집이어도 돌을 버리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네. 손을 빼면 이렇게 했을 때 흙이 아주 불편해지네요. 여차하면 잡으러 갈 수도 있고 혹시 잡으러 가지 않더라도 다음 행마가 밑을 기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쪽을 늘어달라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밀 필요 없겠네요. 그럼 이제는 제가 아까 중앙으로 나갈 때는 한 발이라도 네. 머리를 빨리 내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런 자세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백이 먼저 머리를 내미는 형상이 되죠. 네. 이렇게만 된다면 백도 아주 편안합니다. 그럼 또 흙이 그게 싫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이어주면 이제는 젖히거나 해서 위를 눌러갈 수도 있겠고요. 위를 눌러가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전투적인가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요. 네. 역시
배은진 3단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맞겠네요. 이게 맞겠어요, 지금은. 네. 백이 예를 들어 젖히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쪽 젖히거나 하면 이거는 오히려 백이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해 봤을 때 백이 한 점을 가볍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으면은 이렇게 약하게 여길 젖히는 게 아니고 강하게 여길 밀어가면은 백이 좀 답답해 보이네요. 이렇게 뛰어서 싸워야 되나요, 백도? 일단 백이 한 점까지 살리게 되면 전투의 덩치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이쪽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느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늘게 되면 중앙으로 백이 머리를 먼저 내미니까. 밀었다는 건 늘 수밖에 네. 없어요, 흑은. 그때 날일자라겠다는 뜻인가요? 밀고 한 점은 있진 않겠죠? 밀고 나서 다시 있는다. 이제는 흑도 이쪽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꼬부리는 건 아까보다 좀 힘이 덜 해 보이는데 네. 약해 보이죠? 이렇게 뛸까요, 그냥? 그리고 날일자? 뭐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우변에 끊어서 모양을 정리하는 수법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스코어가 바뀌지 않고 있고요. 자, 이세돌 구단이 늘어갔고 구리 구단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어서 버텨갈지 아니면 타협을 제시할지 자, 과연 구리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구리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세돌 구단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팀이 좀 약하기 때문에 팀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크겠죠. 이게 동료들이 네. 좀 강하면 마음이 좀 편안한 점은 있어요. 내가 져도 알아서 잘 이기겠지. 맞아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지면 우리는 끝장이야. 라면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부담 만배가 되죠. 근데 지금 치즈아웃 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당당하게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팀이라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12팀이었는데 팀도 늘어났고 또 이제 을조에서 갑조로 올라오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왕창 이제 돈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함부로 임대도 해주지 않아요. 중국 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는 이제 모든 시스템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본따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스포츠 예술이나 무슨 일본 같은 경우는 예술이라고도 하지만 중국은 네. 그냥 무조건 체육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랑 모든 게 다 비슷한데 아무튼 이제 새로운 팀이 병에서 을이 되고 을에서 갑으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에는 늘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그도 딱 을조에서 올라온 두 팀이 하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선수 수급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용병 선수를 영입을 하면 모든 대국을 다 두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못 쓰죠. 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 내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상위권에 들어가기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손을 빼고 좌하기 쪽으로 돌렸는데 네. 중앙에 이 넉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듯해요. 살리려면 뭐 나갈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원래는 이거 살리기보다는 둔 다음에 이제 끊어서 싸우는 수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작전보다는 먼저 큰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러자 지금 붙였어요. 이것은 이렇게 늘어주면 자체로 이제 뭐 손해 볼 일은 없겠죠. 어차피 하변은 흙의 집이니까요. 이걸 젖히거나 하면은 막나요? 이렇게 막아서 네. 두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쪽을 늘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 흙이 이선 날일자는 것이 뼈 아프기 때문에 이런 데 두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이 교환을 하고 공격 가나요? 임시 처방을 하고 한 네. 이 정도 둬서 흑돌 두 점을 압박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맥도 있네요. 좋은 맥점으로 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받거나 하면 있거나 호구 치거나 어딜 두더라도 다음에 여기 젖히거나 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뼈 아파 보입니다. 받으면 그땐 선수를 잡고 좌변을 두 칸을 전개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아마 이세돌 구단의 의도일 겁니다. 네. 그쪽을 젖히나요? 이건 일단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둔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어 보여요. 속수이긴 하지만. 그냥 잡나요?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 위로 단수 치는 것도 한 방 선수를 할 수 있고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선수를 할 수 있어서 선수를 잡고 이제 좌변을 압박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젖힌수의 의미가요. 흙은 이쪽 젖히는 건 끊어서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젖힐 수도 있겠습니다. 느나요? 느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때도 여전히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좀 속수이긴 하지만. 네. 이 방법이 있겠고 또는 좀 뭔가 고수답게 두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탄력을 만드는 것이 다음에 단수 치더라도 이어서 위아래를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백이. 네. 이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호구 치는 것이. 오히려 덜 당할 네. 수 있겠네요. 또 여긴 뭐 안 둘 수가 없어 보여요. 자, 여기서 호구를 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늘더라도 이럴 때 끊어서 싸우면 충분해 보이거든요. 두 점을요? 이 싸움은 흙이 충분해요. 그렇다고 백이 단순하게 그냥 있거나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이건 신고가 도 보통 싱거운 게 아닌 거로 보이거든요. 귀로 백이. 다 파고 들었잖아요. 흙이 너무 잘 됐죠. 네. 그쪽을 먼저. 그것은 이제 이쪽 다 받아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역시 뭔가, 이음은 여전히 네. 넘어가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역시 넣는 것도 끊어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이쪽 단수 쳐야 되나요? 단수 치고 이렇게
물론 뚫리긴 했지만 일단 좌변에 이 두 개 그리고 한 번 더 두면 이렇게까지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자세를 잡았죠. 이 자리도 굉장히 크긴 하네요. 이러면 하변의 20집이 넘었었는데 흙의 안위도 걱정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넘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다면 집은 많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두 점은 제 앞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흑돌이 압박당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라면 여전히 흑이 이 좌 쪽에서의 부분 전투는 성공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그 자리가 워낙 네. 좋은 자리예요. 이 교환은 구리구단 정말 하기 싫었을 텐데 뭔가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냥 이을 수는 아무리 봐도 그냥 이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이으려면 이 교환을 하지 않았겠죠. 네, 역시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치받는 건 너무 얇나요? 이렇게요. 네. 여기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냥 이렇게 나오면 대책이 없나요? 좀 모양은 좀 둔탁하긴 하지만 막으면 단수 쳐서 이을 때 또 막아서 이거는 100이 안 되겠죠. 그렇네요. 여기를 넣으면 이건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신경 쓰이죠. 모양이 무너지네요.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되든 흙에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형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호구 치는 정도가 네. 정수로 보이네요. 하변을 뚫는 데에 만족을 합니다. 우선은 흙은 좌변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변을 뚫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자리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넘어가는 것이 약 20집 값어치는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20집에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여기에 백돌이 오면 하변에 흑돌이 아직 완생의 형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넘었기 때문에 완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만 거의 20집에 플러스 완생이냐 미생이냐의 차이. 좌변 벌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이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봤네요. 지금에 와서는 반상 최대의 자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간격으로만 보자면 상변이 더 넓지만 좌변 2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변 쪽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데요. 아, 상변이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백이 먼저 상변을 벌리느냐 아니면 흑이 먼저 벌리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좌변 손 뺄 수 있을까요? 요즘 추세가 먼저 실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졌어요. 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집에 대한 그
가치를 더욱더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변을 한 이쯤 벌리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로 보이거든요. 저희 기사들 사이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마 이런 돌이 잡히겠어? 설마 잡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설마 하면서 잡히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돌은 잡히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직관으로 봤을 네.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네. 상변을 먼저 뭐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한 이쯤 벌려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요? 이게 이세돌 구단입니까? 그렇네요. 역시 나름대로 강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곤 했는데 이세돌 구단은 또 여기서도 치열하게 도와갑니다. 이게 지금 좌변의 흑돌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네. 보통 수세에 몰릴 때는 지키는 수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백의 단점을 지금 치고 들어갔어요. 공격을 통해서 타개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흙이 얇고 백은 단단한데요. 아, 저 이수가 지금 밀거나 하면은 잡을 수 있나요? 젖혀서 탈출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지금 구리구단은 그럼 이 들여다본 수를 과수로 보고 있는 거네요? 이거를 뒤로 이렇게 후퇴해서는 나중에 꿈틀거리는 뒷맛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으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꼬부려서 지금 이 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치중을 했는데 구리구단은 무슨 얘기냐 지금 끊을 수 없다 하고 지금 날일자를 했습니다. 얼핏 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거의 장문의 형태로 보이는데요. 탈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석 작전으로 세 점의 모양을 잡아가나요? 좌변의 석점이요? 네. 어떻게 잡을까요? 그냥 붙인다든지 하는 건 너무 싱겁나요? 이렇게요. 네. 이거 들여다봤을 때는 이렇게 그럴 수동적으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수동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네. 같거든요. 느낌으로. 역시. 그런 수가 네.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어찌됐든 끊어야겠네요. 그러면 젖히나요? 여기를요. 단수를 치나요? 그러면 끊겠네요. 이쪽을요? 네. 이어야 되나요? 잡았다가는 끊겨서 두 점이 잡히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건 흙이 못 단수를 움직이는데요? 이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찔러야 되나요? 그럼 늘었을 때 그럼 막으면 물론 잡히지만 늘었을 때 흙이 어쩌죠? 이 세수긴 한데 탈출은 안 되고요. 네. 여기는 흙이 돋았자 백이 메우면 그만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꼬부려도 네.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내수니까 흙이 넉 점이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바둑이 끝이에요, 바로. 네. 근데 물론 이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너무 쉬운 수상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생각일까요? 자, 지금 AI 승부 예측 스코어는 오히려 백이 약간 앞서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좀 이북은 긁어부스럼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48대 52인가요? 네. 원래 아까 한 좀 앞서 50, 있었죠. 55, 57 이 정도까지는 갔었나요? 그렇다면 거의 10% 가까이 떨어진 건데 이게 지금 먼저 찌르고 막을 때 그때는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야기가 되네요. 아까 배현지 3단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두고 이을 때 두 점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흑승이죠. 근데 또 네. 이렇게 될 리는 없어요. 백도 그걸 생각해 보면 늘겠죠.
일단 이렇게 되고 이걸 둘 때 잡으면 이쪽 단수 쳐서 단수를 치더라도 다 받아주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백이. 이거는 또 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리도 없을 겁니다. 네. 일단 수순이 절묘합니다. 막았습니다. 아, 막았어요. 그러면 이걸 두면 안 끊어주나요? 끊으면 이렇게 끊어서 지금 백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안 끊어주면 그냥 있는 것은 이쪽을 끊어서 이건 흙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어도 이렇게 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이 대성공이죠. 네. 여기서 끊는 것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여길 두는 수가 있네요. 이쪽을 이으면 끊어서 끊더라도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이거 세수이기 때문에 흙이 잡히는 모양새죠. 네. 그러면 반대쪽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나요? 이쪽 치는 것도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어야겠죠. 여긴 또 안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가 이렇게도 어려운 거죠? 결국 중앙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이요. 네. 근데 여기 그냥 막았다가는 역시 또 끊기나요? 이거 2점 잡으면 흙은 살았잖아요. 백은 지금 완벽한 겁니까 이쪽이? 지켜도 찝찝하네요. 이 정도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 그쪽으로 찝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지금은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있는 것밖에 도 없었고요. 여기 2점 잡혀도 백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젖혔다가는 이렇게 2단 젖힐 수도 있겠고 이쪽을 끊고 이을 때 나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면 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넉점 네. 잡힐 수도 있고 바깥쪽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한 칸 띄어서 그러면 함부로 못 쳤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넘어가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호구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쪽 뛰어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은 어딘가 또 받아야 되고요. 흙도 한 번 더 손질을 해야겠죠? 여기 어디 또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런데 AI는 조금씩 바늘이 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중을 해서 흑도를 살리긴 했는데 그래도 별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요소는 좋은 수인 게 네. 원래는 여기 호구 치고 막을 때 단수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 백이 호구 치더라도 바로 막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호구로 인해서 한수 값어치가 있는 곳이에요. 연결도 하고 단수 맞는 곳도 지켜뒀습니다. 아, 거기는 꽉 틀어막네요. 역시나 이세돌 구단도
단순하게 지키는 건 선호하지 않죠. 이게 왜 여기를 뒀냐 하면은 네. 중앙에 혹시 백이 이렇게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날일자거나 맞거나 하는 끊기는 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양쪽으로 입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흙을 차단하는 길은 없습니다. 재밌는 모양이죠. 두 칸 띄워놓고 양쪽에 입구자가 있으니까 어디에 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흙돌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연결도 하고 네. 끝내기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밀고 들어가서 네.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처럼 예, 끊어지지 않는 돌이 됐어요. 양쪽에 이선의 입구자를 하니까. 이대로 끝인 건가요? 이제 좌변은 안심하고 손 빼도 되는 건가요? 완전 안심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치중을 하고 이렇게 두고 이을 때 쏙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몰리겠네요. 아직 두 집이 네. 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흙도 바깥쪽 탈출을 하면은 백도 여기 나와 끊는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뭐 아주 세게 잡으러 갈 수는 없는 형태로 보이지만 아무튼 이런 맛이 있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럼- 순식간에 55가 됐네요. 그렇네요. 아깝지만 젖혀 있는 것까지 다 해놓을까요? 아 여기를요? 네. 너무 아깝나요? 네, 너무 투박해 보입니다. 네. 이 수까지는. 이건 백도 안 받아줄 거예요 아마. 머리를 내밀어 둡니다. 원래 이런 행마도 그렇게 좋은 행마는 아니거든요. 아주 투박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봉쇄당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집 모양은 흙이 많아 보이는데 상변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흙은 이제 여기도 5집이 있고 여기도 이제 몇 집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전부 젖혀지면 6집까지는 생길 수 있는 모양이죠. 여기도 2점을 제압했다고 본다면 넷, 5, 6, 한 15집이 약간 넘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25에. 여기는 이제 완벽한 흙집이면 거의 30집 가까이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네. 백이 이쪽을 침투를 하게 되면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잡을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뒷맛이 좀 고약하기 네. 때문에 이런 데는 아직 확정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은 이게 4개를 잡았으니까 8집이 되는 거고 한 12집 정도 충분해 보여요. 12집 정도에다가 이 모양도 이제 최소한 15집 이상은 돼 보입니다. 15집에서 20집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AI가 그냥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이제부터인가요? 한 100여 수 가까이 둔 것 같은데 네. 바둑은 이제 출발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두터움은 백 쪽에 손을 들어줘야겠죠? 근데 완전 들어주기 어려운 게 흙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끊거나 하면 다 늘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데까지도 흙에 권리예요. 당장 흙도 뭘 하기엔 쉽지 않지만 주변이 조금만 두터워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이런 수법들은 나와 끊는 것을 은근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두터워 보이지만 네. 완전한 두터움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어설픕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도 끊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흙이 한 점을 잡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백돌도 완전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돌이라고 봐야 됩니다. 뭔가 중앙 쪽은 오히려 흙이 두터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의 형태예요.
방금 머리 내밀었던 수가 컸네요. 이쪽이요. 네. 예, 딱 보는 순간에는 너무 촌스러운 행마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예, 이런 입구자는 좀 안 좋거든요. 원래 이런 행마 잘 안 하죠. 네. 굳이 한다면 이제 한 칸 띄거나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입구자를 했거든요. 네. 이 한 칸 띄는 행마 누구나 다 둘 수 있는 건데 이세돌 구단이 안 뒀잖아요. 네. 여길 띄면은 뭔가 여기가 허점이 보이는 겁니다. 양쪽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입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단단하게. 이제 끼워도 네. 뒤로 받으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오늘 두 선수의 이 내용은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컨디션 나빠 보이진 않죠. 뭐 AI는 5대5를 이야기하지만 네. 저는 뭐 이 정도면 그리고 뒤는 원래 이세돌 구단이 좀 나아요. 자, 구리 구단과 이세돌 구단 오늘이 50번째 대결입니다. 자, 내용 좋게 가고 있고요. 5대5의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하시죠.